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느끼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사주가 보는 사람 또 그 선생님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신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저도 상담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주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합, 형, 충, 파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이 됐을 때 어떻게 변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형극을 받았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충이 왔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런데 그게 무조건 뭐 합이면 좋고 생하면 무조건 좋고 또 충이나 형을 받으면 무조건 나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또 사주의 구성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또 이 형 중에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합이라는 게 있고요. 또 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 물론 파해는 중위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합, 형, 충, 파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순서대로 합은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이 형과 충살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어떤 게 더 나쁘냐 하면 일단 이 형의 기운이 조금 더 부정적이고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충도 때로는 뭐 용신이 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세하고 약한 게 강한 게 와서 충을 때리면 역시 좀 안 좋게 작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충살보다는 형살이 조금 더 나쁜 의미다. 그래서 이 형살에는 자형살이 있고, 자형이라는 것은 같은 기운으로 형을 받는 걸 자형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형살이 있고 삼형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살의 의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부분이 약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20에서 약 3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형에는 무엇이 있느냐? 일반적으로 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거나 극하거나 깨지는 것을 형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위에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형살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삼형살이라고 합니다. 삼형살. 삼형살은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건 형살인데 삼형살이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이 세 가지인데 무엇이 있냐면 인사신 삼형살 있고요. 인사신이라는 게 있고 축, 술, 미 삼형살이 있습니다. 근데 인사신 삼형살은 제가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오늘은 축술미 삼형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신 삼형살과 축술미 삼형살은 같은 삼형살이지만 이 작용력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인사신 삼형살은 우리가 지지를 놓고 봤을 때 이건 장생지고요. 장생지고 이거는 묘구입니다. 장생지고 묘구고 12신살에서는 이거는 역마로 보고요. 이거는 화계로 봅니다. 화계살. 그래서 역마살과 화계살이 갈리는데 오늘은 이 축술미 삼형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신 삼형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인사신 삼형살 치면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축술미 삼형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 술, 미. 인사시 삼형살은 목기, 화기, 금기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건데 이 축술미 삼형살은 토의 기운입니다. 토의 기운. 그래서 이 축이나 술, 미가 다 모두 토의 기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축미충, 진술충도 보면 같은 토의 기운이 부딪혀서 붕충이라고 하는데 이 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붕우이신 할 때 나오고 뭐 중국말로 펑요 할 때 이제 붕우 친구라는 의미고 같은 기운이란 소리입니다. 같은 기운. 그러다 보니까 이 토끼리 형을 받고 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운끼리 하는 붕충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가 서로 부딪히고 깨지면 사실은 기운적으로 보면 지진과 같은 거죠. 땅의 기운이 부딪히고 깨진다는 것은 뭐 땅이 갈라진다든지 지진이 일어나는 건데, 실제로 이 충도 약간 비슷한 작용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은 그거보다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됐을 때는 형으로 봅니다. 축과 술은 축술형입니다. 일단 축술형, 그리고 술미형, 술과 미도 두 개면 형이고요. 그 다음에 충미, 충도 되지만 충미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형살이라고 합니다. 형살 두 개. 그래서 이건 이제 형살이라고 하는데, 좀 더 말씀드렸듯이 삼형살은 이 세 가지가 겹친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사실 부정적인 의미가 작용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는 이거보다는 힘의 세기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좀 더 부정적인 작용을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축술미 삼형살은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인사신 삼형살하고는 작용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일단 이 축술미는 붕충, 같은 기운끼리 충을 하는 거니까 육임에서도 이 충미충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일단 고륙상쟁이라고 합니다. 고륙상잔이라도 하고 고륙상쟁이라고도 하죠. 즉 형제끼리 덕이 없다든지 우애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은 인신충처럼 아니면 인사신충처럼 사신형처럼 역마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사고라든지 골절상이라든지 관제송사 이런 게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형제하고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우니까 동료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이 인덕이 없다. 일단 사주에 축술미 삼형살이 있는 사람들은 인덕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여성분이 만약에 이 축술미 삼형살이 있다, 이런 분들은 남편덕, 자식덕도 사실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술미는 기본적으로 고륙상쟁이나 친구와 다툼, 시비, 쟁투 이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토의 기운은 위장 소화기 계통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화력이 안 좋습니다. 소화력. 그러니까 위장 기능이 안 좋다. 그래서 이렇게 축술 및 삼형살이 있는 분들은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관리 신경 쓰고 음식관리를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역마충인 이 인사신 삼형살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 이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합니다. 정서불안. 그래서 정서불안에다가 실제로 이 술 같은 경우는 또 천문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서불안은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은 이 정서불안이 있지만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촉이 좋다. 촉이 좋습니다. 촉이라는 건 느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어떤 파악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촉은 좋다. 또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다. 대체로 이 축술미는 화개살을 나타내고 묘고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에 모든 이치를 경험을 하고 또 나름대로 화개살이기 때문에 그 종교성이라든지 공부라든지 학문 이런 쪽에도 조예가 밝고, 또 이런 부분은 이런 사주가 있는 분들은 또 이 우리가 하는 사주 명리라든지 무속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 부정적인 게 크다고 했으니까 고집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의 어떤 융화라든지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굉장히 토의 기운이기 때문에 포용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자기가 품어가지고 실제로 포용력 있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일단 고집이 세고 지기 싫어합니다. 고집이 센 부분이 훨씬 더 좀 강하긴 하고요.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종교가 스님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목사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뭐 신부님이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이렇게 우리 같이 역술가, 역술가라는 것은 사주 상담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쪽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이런 부분이다. 나머지 부분은 또 차차 뭐 다른 선생님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그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런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종교가 역술가 됐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의료 계통, 의료라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 뭐 의사, 간호사 이런 쪽이 좋겠죠. 인사신 삼형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군인이나 경찰이나 아니면 뭐 판검사 쪽, 국정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고요. 이쪽 축술미는 종교, 역술, 의료, 의사, 간호사 이런 계통. 어쨌든 활인업이라고 하죠. 그거를. 활인업 계통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화개살이고 묘고고 또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해서 몸으로 움직이고 때우는 그런 일보다는 실제로 이런 쪽으로 물론 뭐 의사도 공부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역술가들도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부를 해서 뭐 일단 권력을 잡는 그런 쪽보다는 남을 도와주고 상담하고 할인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와줘서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을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특징적인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사주를 풀 때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에 따라서 작용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걸 딱 보고 나는 지금까지 이 삼형살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 하나도 없이 잘 살아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대운의 기운에 따라서 다르고요.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인 게 7, 80%고 긍정적인 게 2, 30%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얘기하면 나는 뭐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살아왔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부정적인 작용이 크지만 실제로 또 긍정적인 작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업상 대체를 해서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면 뭐 의사도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또 뭐 종교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화개살이면 이게 도화살하고도 좀 비슷한 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연예계라든지 어느 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냐? 사주를 보면 연월 일시를 보는 건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자, 연월 일시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태어난 날의 일간이 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간의 기운을 놓고 보면 이 밑에 있는 걸 지지라고 하는데 지지의 기운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지지에 따라서 삼형살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소띠다. 소띠인데 내가 태어난 날이 술의 날에 태어났다. 개의 날. 그리고 태어난 달이 만약에 미월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세 가지 기운이 축술미 다 갖고 있죠. 이런 조건이 됐을 때 이것을 축술미 삼형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 개가 빠졌다. 한 개가 빠졌어요. 미가 없어요. 그럼 축술만 있다. 그러면 형살입니다. 두 개. 그래서 이 세 개가 있을 때는 강력한 작용을 하지만 만약에 뭐 축이 빠졌든지 아니면 술이 빠졌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 축미 축만 본다든지 축미 형살만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만약에 오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술이 들어가 있다. 술시에.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오 빼고 여기 술미, 축. 그러니까 축, 술미가 다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삼형살로 보지만 일단 일간의 주체인 나의 자리, 내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축술미가 다 들어있지만 작용력이 떨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세 가지가 다 있어도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왜 그러냐? 오술 합 화가 되고 오미 합도 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합이 우선이기 때문에 탐합 망극, 탐생 망극이라 그랬습니다. 우선순위로 따지면 합이 우선이고 생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물론 축술미 형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리 자체가 부딪히고 형극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불안정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용력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태어난 날의 주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술이 되고 만약에 여기 미가 또 있다. 그러면 이건 술미 또 겹치니까 요거는 반대로 작용력이 좀 더 훨씬 더 커지겠죠. 그죠? 그런데다가 여기에 만약에 진까지 있다. 진술충미가 다 있다. 이 진술충미가 다 있으면 이 화계, 묘고가 모두 갖고 있잖아요. 이러면 사실은 잘 되는 사람은 굉장히 잘 되고 정말로 뭐 대통령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어느 한 분야에서 실제로 그 일가를 이룬다는 거죠. 어떤 분야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뭐 정치계가 됐던 경제계가 됐던 종교계가 됐던 예술 문화계가 됐던 잘 되는 사람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충미충, 진술충, 술미형이니까 못 되게 되면 이랬을 때는 정말로 모든 게 이 흙 속에 갇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날이 이 일간이 만약에 수의 날에 태어났다. 이게 만약에 임술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자 보세요. 토가 뚝이 이 물을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수지에 꽉 막혀 있는 갇혀 있는 물이 되겠죠, 이게. 그렇게 되면 특히 여성이다, 이분이. 그러면 이 진술충미는 이 임수 입장에서는 남자잖아요. 그러면 팔자가 굉장히 사납습니다. 팔자가 사납고 굉장히 힘들고 인생 자체가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라리 종교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절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된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풀어야만이 인생 자체가 편안하게 가지, 아니면 학문 쪽으로 간다든지 뭐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토의 기운 무술이다. 그럼 무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무술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또 무술일 자체가 이게 무술은 이제 괴강살인데 이 자체가 뭐냐면 lok공 고운공 해서 시박 대패살이며 굉장히 외로운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모두 다 지지는 토로 되어 있고 나의 기운 역시 토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비견겁제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극신강이 되겠죠. 물론 다 토로 되면 가색격이라 그래서 특별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형살 작용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물론 여기서는 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축술미에 형살이 작용하면서 나의 기운이 무토이고 이러다 보면 이게 만약에 남자다 그러면 비견겁제가 강하기 때문에 군비증제, 군겁증제가 돼서 이때는 이런 사람하고 여성분이 결혼하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힘듭니다. 왜냐면 일단 극신강의 기운에다가 축술 미 삼형살에다 사람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고 물론 업상대체를 해서 의료계 종사가 의사가 되면 그쪽에서 일가를 이룰 수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성격적으로는 그다지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을 여성분이 만난다. 이거는 군비쟁자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개축생이다. 아니면 뭐 여기 개가 이렇게 또 있다. 그러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바로 정제를 여기서 위아래로 다 극을 하기 때문에 또 축술 및 삼형살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로 이런 남자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에 모두 100% 그렇게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만약에 뭐 양띠가 됐는데 태어난 다른 술월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축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개축생이다, 개축일날 태어났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쨌든 축술 및 삼형살일 때 임수나 개수가 있다든지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 굉장히 팔자가 공공합니다. 그래서 이 삼형살의 기운도 있는 데다가 이 자체의 극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극신강이 되든지 그러면 인생 자체가 곤궁하고 편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것도 질문하실 수 있는데, 대운에 세운에 나는 여기는 만약에 오다 온데 대운에서 술대운이 올 수 있겠죠. 그럼 술대운이면 이때는 이렇게 축술 및 삼형살이 되겠죠. 물론 오술 합이 되겠지만 이때는 오술 합이 있어서 이 술이 와도 약간의 자극력은 조금 미미하겠지만 축술 및 삼형살에 영향은 미칩니다. 그런데 오가 아니고 이럴 때 어떠냐, 사가 있다. 그러면 사술 원진 기문에 축술 및 삼형살이 이렇게 오겠죠. 그럼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사람 자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만약에 이 임수나 개수를 또 갖고 있다. 그런데 여성이다. 그러면 남자 때문에 벗겨서 못 살게 됩니다. 원진 기문살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종교가로 나가든지 아니면 예술 문화계통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결혼을 좀 늦게 하든지 안 하든지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운은 10년으로 오는데 지지 5년으로 본다 그러면 천간 5년, 지지 5년 그 기간 내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고요. 세운은 1년 단위로 오니까 매년 오는 운이죠. 그럼 그 1년 한 해 동안은 작용력이 심한데, 만약에 대운과 세운이 겹친다. 그때는 사실은 다른 일 벌인다든지 뭐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남자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여자를 만난다든지 그런 일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한 해 동안은 그냥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용히 자기가 여행을 다니면서 그냥 마음을 정화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건강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 토기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 수기는 말라 빠지겠죠. 완전히 증발해버리고 또 사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부인병 계통, 신장 콩팥, 그 다음에 자궁 이런 쪽 문제가 되고, 남자분도 신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문제가, 정혈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가급적이면 조용하게 지내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대운이 오고 세운이 오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서 야, 이거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천천히 혹시 만세력을 보실 줄 안다고 하면, 이러한 사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징적인 게, 부정적인 게 좀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을 좀 비우고 여유를 갖고, 아니면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학문 쪽으로 정진한다든지 남을 도와주고 희생하고 상담하고 뭐 이런 쪽으로 서비스, 봉사 이런 쪽으로 가서 어쨌든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또한 이런 분들은 교회 나가는 것보다는 절에 다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개살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종교적으로는 불교 쪽에 가깝기 때문에, 아니면 사주 명리학 공부, 풍수지리 공부 이런 걸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역학자가 돼서 상담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런 사주가 혹시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으면 어쨌든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또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불편했을 수도 있고, 또한 이해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